원숭이는 언제부터 바나나를 먹었을까요? 옛날 옛적 야자나무가 우거진 밀림 속에 원숭이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은 늘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작은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답니다. 왜냐고요? 원숭이들이 쉴 새 없이 종알종알거리며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옮겨 다녔기 때문이에요. 원숭이들 중에는 빅토르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 원숭이도 있었어요. 빅토르네 식구는 굉장히 많았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형과 누나들이 23명이나 되었으니까요. 빅토르는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원숭이였지요. 빅토르네 가족이 살고 있는 숲 주위에는 온갖 맛있는 열매들이 자랐어요. 오렌지, 오이, 망고, 참외. 하지만 바나나는 없었어요. 그때까지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어린 빅토르가 과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무렵 마침 오렌지가 알맞게 익었어요. 빅토르의 엄마 아빠는 날마다 달콤하고 맛있는 오렌지를 따가지고 왔지요. 빅토르는 오렌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하루에 53개나 먹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숲에 오렌지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오이가 알맞게 익었지요. 어느 날 엄마 아빠는 오이를 잔뜩 따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빅토르가 물었어요. 오이란다. 정말 맛있는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난 오이가 싫어요. 맛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너희 형들과 누나들도 모두 오이를 잘 먹는단다. 할아버지도 오이를 정말 좋아하시지. 아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빅토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조금만 먹어보렴. 아빠가 말했어요. 무슨 음식이든 일단 맛을 봐야 하는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빅토르는 할 수 없이 오이를 먹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눈곱만큼 베어 물었다가 얼른 뱉어내고 말았어요. 치, 그것 봐. 정말 맛없어. 난 오이가 싫어요. 오이를 먹지 않으면 키도 자라지 않고 힘도 세워지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타일렀어요. 나는 기다랗게 생긴 건 정말 싫단 말이에요. 빅토르는 퉁명스레 말했어요. 이제 숲속에서 오렌지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엄마 아빠는 오렌지 대신 빅토르가 생전 처음 보는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참외란다. 이건 너도 좋아할 거야. 엄마 아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참외가 얼마나 맛있는지 빅토르에게 보여주기 위해 참외 반쪽을 한 입에 꿀꺽 삼켰어요. 나는 참외가 싫어요. 빅토르가 말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참외를 먹어봐야만 했어요. 빅토르는 참외를 콩알만큼 베어 물었다가 즉시 도로 뱉어내고 말았어요. 참외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말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도 노란 건 정말 싫어요. 빅토르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아빠는 걱정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빅토르를 타일렀어요.
할아버지도 빅토르를 엄하게 나무랐지요. 하지만 빅토르의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른 원숭이들이 참외를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빅토르는 몇 개 되지 않는 오렌지를 먹었답니다. 몇 주일이 지났어요. 이젠 정말 오렌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엄마 아빠가 따가지고 온 오렌지는 딱 2개뿐이었어요. 그 대신 새로운 열매를 많이 가져왔지요. 이건 망고라고 한단다. 정말 크지? 틀림없이 너도 좋아할 거야. 엄마 아빠가 빅토르에게 말했어요. 싫어. 난 이런 건 안 먹어. 까만 점이 있는 건 싫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이제 숲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로 빅토르를 야단쳤어요. 이 세상의 원숭이들은 모두 망고를 먹는단다. 그리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건방진 꼬마 원숭이들은 머리에 꿀밤을 맞았다고. 그러나 할아버지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빅토르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힘껏 소리 질렀어요. 난 오렌지가 먹고 싶어. 다른 건 싫단 말이야. 모두들 망고를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 빅토르는 혼자서 오렌지를 먹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오렌지야. 그런데 왜 모두들 나에게 길쭉하고 노랗고 까만 점이 있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거지? 빅토르는 생각했어요. 아무도 나에게 오렌지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오렌지를 찾아올 테야. 빅토르는 어른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오렌지를 찾으러 나갔어요. 빅토르는 먼저 땅을 기어다니며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하지만 오렌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빅토르는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오렌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렌지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 빅토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빅토르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다니며 나뭇가지 사이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오렌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빅토르는 큰 강과 깊은 골짜기를 건너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점점 더 집에서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빅토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큰일 났어요. 머리 위로 바스락거리던 야자나무 잎사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다니며 제잘거리던 원숭이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빅토르는 깊은 밀림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빅토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겁에 질린 빅토르는 눈을 질끈 감고 목청껏 소리질렀어요. 엄마! 빅토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큰 부리새 한 마리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큰 부리새가 물었어요. 오렌지를 찾고 있어요. 혹시 오렌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빅토르가 말했어요. 오렌지는 벌써 오래전에 다 없어졌어. 너 배고픈가 보구나? 빅토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먹을 걸 가져다 줘야겠는걸? 그런데 난 길쭉하고 노랗고 까만 점이 있는 건 싫어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갖다 주려는 게 바로 그런 거란다. 잠시만 기다리렴. 자, 여기 있단다.
큰 부리새는 바나나 한 개를 빅토르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거 정말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빅토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먹을 수 있고 말고 어서 먹어보렴. 하지만 먹기 전에 껍질을 벗겨야 한단다. 큰 부리새가 말했어요. 빅토르는 한참 동안 바나나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큰 부리새를 올려다보았어요. 바나나 한 번 보고, 큰 부리새 한 번 보고, 다시 바나나 한 번 보고, 큰 부리새 한 번 보고. 하지만 큰 부리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빅토르는 바나나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나서 손톱만큼 베어 물었어요. 냠냠. 빅토르가 소리를 내었어요. 이번에는 바나나를 조금 더 많이 베어 물고 조금 더 큰 소리를 내었어요. 냠냠. 이번에는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나머지를 한꺼번에 꿀꺽 삼켰어요. 냠냠. 빅토르는 바나나를 계속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한 입도 먹을 수 없게 될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바나나를 먹는 동안 계속 큰 소리를 내었어요. 냠냠. 바나나를 다 먹고 난 뒤 빅토르는 마침내 말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빅토르는 여러 날 동안 큰 부리새와 함께 있으면서 날마다 바나나를 먹었어요. 빅토르는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지고 몸도 튼튼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빅토르가 큰 부리새에게 말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우리 가족이 보고 싶어요. 큰 부리새는 길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빅토르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지요. 큰 부리새는 빅토르에게 엄청나게 큰 바나나 송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빅토르는 바나나 송이를 머리에 이고 깊은 골짜기와 큰 강을 건너갔어요. 빅토르는 길을 가면서 이따금씩 바나나를 떼어내어 먹었어요. 하지만 빅토르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바나나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빅토르가 바스락대는 야자나무와 원숭이들이 나뭇가지 사이에 매달려 제잘되는 곳으로 되돌아왔을 때 빅토르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23명의 형과 누나들이 달려나오며 소리쳤어요. 빅토르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말도 없이 집 나간 걸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정말 맛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빅토르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길쭉하고 노랗고 까만 점이 있는 걸 당장 치워라. 내 평생 이렇게 이상한 열매는 본 적이 없어.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 하지만 일단 맛을 보셔야죠. 빅토르가 말했어요. 그래요. 조금만이라도 맛을 보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23명의 형과 누나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바나나를 먹어봐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바나나를 콩알만큼 베어 물었어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맛있군. 이번에는 바나나 한 개를 껍질도 벗기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켰어요. 그러고는 밀림 전체가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맛있어! 이번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23명의 형과 누나들이 바나나를 먹어보았어요. 정말 맛있다! 모두들 소리쳤어요. 바나나는 눈 깜짝할 새에 모두 없어졌어요. 이튿날 아침 빅토르네 가족은 바나나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출발했어요. 빅토르네 가족은 마침내 바나나 나무가 우거진 곳에 다다랐어요. 그곳은 곧 바나나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원숭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원숭이들은 하루 종일 나무 사이를 옮겨다니며 바나나를 맛있게 먹었어요. 냠냠냠.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먹게 된 건 그때부터예요. 물론 오렌지, 오이, 참외, 망고도 여전히 먹지요. 하지만 그때부터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게 다 빅토르 덕분이지요. 물론 큰 부리새 덕분이기도 하고요.